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편안한 밤 시간 열겠습니다. 저는 이혜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말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증권사 코스피 상단이 1960에서 1980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흘째 이어지고 그 전보다 원래 시장을 이끌었던 건 이 개인들, 여기 외국인 매수세까지 합치니 이렇게 2000선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하네요. 마감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70여일 만에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1998.3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1% 이상 상승입니다. 710선을 뛰어넘었어요. 716.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과 개인들의 매수세, 그동안 참 독보적으로 힘든 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외국인까지 뒷받침을 어디까지 뒷받침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 궁금한 사항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내용들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받을게요. 013 휴대폰 여시고요. 3366 013이 좀 낯설지요? 3366-8200번으로 똑같이 문자를 보내시는 거 같이 보내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까요? 앞서 화면을 비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레전드가 펼쳐지나요? MTNW 김동섭 전문가와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조화를 보게 되나요?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같이 나오시는 시간이요. 자, 시황의 한마디부터 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섭 전문가.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70여일 만에 2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죠. 이걸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특히 증권사에서는 2000 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2000을 터치를 했고 종가상으로 밀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오늘의 미션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이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막판에 10분 정도에서 남겨놓고 매도 물량을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이고 프로그램 매도 한 1200원인데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치만 보던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주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결국 개미들이었다. 그래서 동학개미의 힘이 느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학개미의 힘,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월요일이었나요? 뵀던 게?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그날의 핵심이 콘텐고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 이제 들어오고 지수 이번 주에 상승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월, 화, 수, 목까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김동석 전문가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심원 이야기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대 선생 전문가께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은 만약에 즐길 수 있을 때만 실컷 즐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수 상승에 취해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어떤 노출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다 잊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 강한 모습,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강한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마냥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쉬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차라리 지나친 거는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 취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잠깐 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2008년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 900일 이평을 깬 게 6월 달이고 900일 이평선을 돌파한 게 대략적으로 2011년 3월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2년 가까이 900일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최근 시점에서 보면은 900일 이평을 깬 게 2019년 7월입니다. 근데 예. 오늘 상황에서 어제 상황에서 이제 900일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1년이 안 돼서 900일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2008년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왔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900일 이평선을 지지한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900일 이평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요거 하나만 주시해서 보면 좀 더 쉽게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행선에 휴게소 안 들리고 내려갔으니 상행선도 휴게소 안 들리고 올라가야죠. 자, 동학개미의 힘이 느껴졌던 이번의 회복 정말 다행입니다. 27조 사들여 뒷받침이 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자금이 143조. 지지력이 탄탄한 이 상황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오늘 이 두 전문가의 라인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문자 메시지와 너튜브의 질문이 굉장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안내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에게 오늘 김동섭 전문가와 다냐 선생 전문가와 함께 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나 관전평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답해드리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시청자 질문 이따가 이거 드릴게요. 시청자 질문 코로나 직전 증시가 과연 바닥이었나? 자, 이거 이따가 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그럼 주제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섭 전문가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형보다 낫다. 코스닥 1년 만에 700포인트 돌파. 아마 김동섭 전문가는 그 차트의 신이기 때문에 오늘도 차트로 또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점부터요? 개인이 굉장히 시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이 시장이었어요. 제가 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번에 상승은 3월 19일부터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3월 19일부터 개인의 매수세를 보면요. 누적으로 보시면 9조 3천억 정도가 코스피에서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2조 2천억을 샀습니다. 보시면 외인은 매도, 자, 기관은 거래소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입니다. 결국 양시장을 이끌어간 것은 개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결국 동학개미들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 700 돌파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다 몰려 있었죠. 기술주, 또 제약주, 마스크주, 진단키트주. 자,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키워가면서 코스닥을 키웠고요. 또 외국인들이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를 눌러버리면서 거래소가 맥을 못 쳤어요. 그 맥을 못 치는 사이에 코스닥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키워준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개인들이 3월 들어서부터 대량 순매수가 시작이 됐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도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제가 다시 가져온 나온 이유는 예. 아주 중요한 게
2018년도의 고점을 다시 가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고점은요. 코스닥이 932였어요. 930까지 근데 지금 가나? 716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안 간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 그러면 기술적으로 분석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 이게 코스닥 주봉 차트거든요. 제가 선을 2개를 그어놨고요.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선은 요 선이에요. 그래서 2018년 1월 29일 기점으로 고점, 2번째 고점을 쭉 연결했더니요. 여기 3번째 고점 맞고 떨어지고 추세선을 계속 그리게 돼요. 근데 한 번도 이 시점에서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에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20주선과 조우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이렇게만 보면 시장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목표치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예. 일목균형표는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준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후행스팬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후행스팬으로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요 자리, 자, 요 자리는 요때 만든 겁니다. 요때 2019년 8월 5일 날 만들었던 거. 자, 2번째 저점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2019년 9월 3일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 두 선을 쭉 연결해 봤더니 후행스팬이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결선을 쭉 그었더니요. 주가가 여기서 깨지면서 밀렸다가 후행스팬이 올라왔는데 연결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확인시키거든요. 그럼 후행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첫 번째가 783. 그걸 돌파하게 되면 905가 됩니다. 905를 갔더니 그 집에서 수평선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2018년도 1월 29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의 상승이 700으로 만족할 자리가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기관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부분으로 본다면 결국 코스닥이 상승률이 더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이 매수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자꾸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모습이 3월부터 계속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으로는 개미가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을 올리려는 도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700포인트 돌파 그 의미를 두기 이전에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오늘 이 주제 왜 김동섭 전문가가 가져왔냐 확실할 수 있었네요. 자, 코스닥이 키워졌던 이유, 이 코로나로 인한 관련주들 코스닥에 몰려져 있었죠. 개인들이 쏟아져 매수 들어왔죠. 또 본격적으로 중요할 때는 외국인 기관까지의 매수. 사실 오늘 돌발 질문으로, 김동섭 전문가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원래 돌발 질문으로 전고점인 730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716이잖아요. 근데 730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 의미가 없죠. 대답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780을 넘어서면 뭐 800, 900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질문은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매크로 환경을 보면 조정을 언급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시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다리는 조정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정말 개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그 개미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스닥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백신이 나오려면 앞으로 1년이나 맥스 2년입니다. 사실은 저는 바이오 기업을 해봐서 알지만 10년입니다. 그거를 빨리 했을 때 1년에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그러면 코로나로 해서 악재가 크여주는 시장이지만 코스닥은 계속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유동성이 이렇게 무섭기도 하네요, 여러분. 자, 잔해허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동석 전문가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지난 3월 20일하고 3월 23일 날 우리 이제 그 게시 카페에 글을 올렸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하는
식구들하고 글을 올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는 전반,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회를 찾았다. 그거는 한국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한 단계 위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3월 20일, 23일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이 잡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40%에서 감소하는 추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10% 수준 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코스닥 시장을 투자를 크게 차지했던 개인 투자자들이었지만 결국에 기관들과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매도했을 때 예.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로 나서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제한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한국의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역의 어떤 표본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서도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기술 수출하는 부분들의 어떤 기업들의 결실들이 이제 하나씩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들이 앞으로 당분간에도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옥석 가려지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섹터 기업들 이런 쪽들 아니면 현재 항암제라든가 치료제 개발을 하면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테마보다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면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우리가 V자 반등에서 급격하게 올라온 국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어떤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해주는 어떤 기술적인 조정, 미세 조정은 거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근거가 바로 이제 900일 이평이 있던 702포인트 수준이죠. 여기가 지지받는다면은 미세 조정은 없이 간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를 깬다면 살짝 눌렸다 더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미세 조정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조정을 거치면서 이게 국면은 상승 쪽이냐, 아니면 이 코로나19 그 사태째처럼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그 바닥을 또 한 번 또 다지고 가느냐, 이게 되게 궁금한데, 아까 저희 시청자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회복이 봤을 때 이 코로나19 전이 그 바닥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외바닥이냐 쌍바닥이냐 그걸 질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못하신 분도 있고 지금 개인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다시 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가 많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조정이 안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시장 상황을 보기만 하면 우리나라 시장, 세계 시장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아주 어려움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갑니다. 간단한 표현을 하면 굴에 갇혔는데요. 조그만 빛이 스며들어오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 주식시장은 그런 데예요. 그래서 미국도 경제 회복은 안 됐어요. 근데 50주가 이동 제한을 풀어준다. 그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게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개선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어제도 왜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 경제 실물 경기가 이렇게 크게 좋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게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아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풀어내기도 했었는데, 자, 외바닥이냐 쌍바닥이냐 이제 여기서의 흐름들 그 짚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단야 선생 전문가께서는 지금이 수익 내기 오히려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업종별 순환매 장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돌발 질문으로요. 개인도 쉽게 좀 캐치할 수 있는, 네, 이해 가능한 저평가 종목의 충분히 기준은? 가능하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기준은 어떻게? 뭐냐면 가져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고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무제표 우리가 이제 분석은 못하더라도 한번 제가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재무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는 업종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한번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얘들이 본업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은 내는데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없어 보이거나 주가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KT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재무 비율을 보면, 자, KT는 통신업종이고 다른 이 현 정부 내에서는 통신업종은 망했어요라고 했어요. 가계 통신비 부담 때문에 어떤 이익률 개선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 본업이 상장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주당 순자산을 봤을 때 57,100원 수준인데 현재 주가가 22,000원이면 이거 싸다. 이거 1년 만기 30% 적금에 만족하면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LF 같은 거 보면은요. 얘 업종은 주력인 아웃도어, 라프마 이 부분이 철수하면서 아웃도어 매장이 줄어서 실적은 지금 안 좋거든요. 2020년은 2019년도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2021년이라든가 2022년 보면 이익률이 개선돼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올해 예상 순자산 가치가 43,000원입니다. 그러면 43,000원의 순자산 가치인데 현재 보면 주가는 12,000원, 13,000원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매매해서 매일매일 먹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1년짜리 적금 들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 지금 지천이에요.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죠. 왜? 팍팍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의 접근을 내가 기술이 있어서 테크닉이 있고 안목이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의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나는 적금 주식으로 안전하게 투자해서 안전마진을 먹을 거냐,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신다면은 적금 주식으로 가면 마음고생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해지면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라운드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요, 코스닥을 또 한 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자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전문가의 한마디 정리를 하고 화면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휴대폰을 드시고 013-3366-8200번으로 오늘 김동석 전문가와 다냐 선생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이나 관전평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오늘 라운드트의 이 주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 이거 좀 섣부르지 않을까?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왜 이걸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근데 딱 보면 느끼실 거예요.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조선주입니다.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이 급증되었다라는데 상승 백고동이 과연 울릴까요? 올 들어서 조선주가 초에 많이 급락했죠. 많이 막 급락했어요. 30-40%씩 내렸는데 실적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등이 쉽게 나오질 않던데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주나 코로나나 이런 쪽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 또 경제가 아직 정상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세계적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업종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도 제가 사실은 그 SK이노베이션 가져오면서 정제 마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반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봤던 것은 이 원유와 관련된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원유가 원유를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같이. 예. 원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봤는데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석유 수요는 줄으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적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새로운 분야의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결국 석유 수요 감소와 그다음에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 연료의 트렌드가 변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게 됐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LNG 선 수요가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에서도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중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로 보면 완전히 바닥인 상태예요. 역사적 바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 이 모습이 지금은 접근을 해볼 수 있겠구나.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는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횡보를 이게 월봉이거든요. 예. 오랜 기간 횡보를 했는데 과거에 19만 4천 원을 갔었어요. 2014년도에요. 13년도 10월에. 근데 지금은 17,000원이에요. 딱 10분의 1 더 됐죠. 11분의 1 정도 됐죠. 그리고 약 2만 1,000원이 된 상태가 언제냐면 2016년도.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년간 횡보를 했어요. 네. 횡보를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의문이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요. 이 의문이 의미가 상당히 커요. 일반적으로 의문이 이렇게 이 월봉에서 만들어지면 60주선이 의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닥을 형성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의문은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바닥에서 만 원 정도의 저점을 만들고 양봉 2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5월선 값인 19,600원 정도까지 돌파만 되면 상당히 빠르게 65일선까지 갑니다. 29,000원까지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주봉에서는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주봉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전환선이 수평 구간으로 도는 모습이 나왔고 기준선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저점에도 1850원까지 갔었던 이 모습이 더 이상 하락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환경 규제에서 선박 연료가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면 향후 이 연료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주의 실적 악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을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1분기 실적이 대우조선해양 아까 차트를 보셨습니다만 시장 전망치를 무려 3배나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 주가가 아직 움직임은 좀 더딘 거 아니냐 했는데 좀 차트로 좀 살펴봤고요. 한번 이야기를 펼쳐나가 볼게요. 다냐 선생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SK이노베이션 조금 수익 중입니다. 명현님, 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주는 보유자들의 참 그런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식사하시다가 조선주?
이렇게 TV에 앉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1분기 실적에서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던 것이 대우조선이라든가 이런 조선 그 분야거든요. 또 2분기 실적도 추정하는 것이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것보다 높게 기대되는 10개 기업계 중에서 6위 안에 3개 기업이 바로 조선주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지금 김동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업황 개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그 원유의 어떤 유통량보다는 이제 LNG 아까 말씀드린 환경 규제 이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에서 저가 수주로 해갔지만 결국에 기술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위약금을 물어주고 다시 국내 조선으로 오는 그러한 영향은 보였어요. 일단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것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과거 사례에서 2005년도 조선주들이 움직였을 때와 지금과 이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지금 조선주가 움직이기에는 결국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실적은 좋지만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끌어가는 것들 2005년도부터 조선업종을 이끌어왔던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집중하면서 시세를 크게 이끌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아니고 순매수로 유입돼야 된다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선에서는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다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저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평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쪽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들이 이제 강한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조선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아직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시세 탄력이 지금 증가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과연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에서 지쳤을 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다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지주라든가 대우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기관들, 특히 연기금 매수라든가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이 시점에서는 바로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 초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 좋은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을 때 시세 탄력의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정말 뒷받침이 돼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시세 한번 붙어서 쭉 가려면요. 그렇습니다. STX 조선해양 시절이 그립죠. 자, 그때 주식시장 잘 할만하다라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유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조선주가. 그래서 조선업 쪽의 주가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유가 반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희 돌발 질문으로 연료 트렌드의 변화로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유가는 벌써 또 30불까지도 올라왔어요. 30불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50불까지는 갈 거라고 판단하고요. 트렌드는 계속 환경 규제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공장이나 가동 많이 못한 데 많거든요. 정말 공기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아까 기술적 분석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주세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목균형표는 목표치를나 이 저점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주봉 상태로 차트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저점이 나왔어요.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출발한 후행스팬 추세선이요. 여기서 저점이 나왔거든요. 후행스팬 돌파했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디디고 올라간 걸 보면 100% 추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일정 부분이 들어와서 약 무릎 언저리쯤 되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관들의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살펴봤고요. 그럼 좀 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방어적으로 저희가 또 만에 하나 한국 시장을 또 중국에서 넘보지 않습니까? 이 조선사 관련해서 위기의 재발 가능성, 이 중국의 계속되는 이런 위기는 아마 네.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술 굴기라고 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쪽 따라잡는다고 해서 기술 인력들을 고가로 흔들었고요. 또 작년까지는 한국의 파일럿들이죠. 민항기들, 조종사들 돈 주고 흔들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시도될 수 있지만 이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명확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기술 격차라든가 시장의 인지도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달라졌기 때문에 이쪽에 LNG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 격차를 네. 좁히기에는 이제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작년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트렌드들 많이 짚어봤잖아요. 뭐 진단키트나 제약 살펴봤죠. 또 반도체 이런 시스템 살펴봤죠. 근데 오늘 조선 보고 조선이네 하면서 많이들 주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김동석 전문가.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대우조선해양을 좀 제일 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조선주들이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그 영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크로 환경을 다 계산하고 말씀드린 건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야지만 시가총액 유지되고 지수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올리려면 다른 종목에 가야 되는 다른 종목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매우 제약돼 있다는 거죠. 매우 제약된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출을 잘하거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 내지 원유 관련해서 원유가 올라오면 그 관련해서 사업들이 가는 종목들 외에는 없어요. 갈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큰 상승까지 바라보진 않더라도 저점이 굉장히 깊었다면 올라오는 계단도 상당폭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이 트렌드였습니다. 단야 선생 전문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우보천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파닥파닥 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전혀 여기서는 득을 못 볼 거거든요. 업황 개선과 함께 이 조선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레이싱카처럼 빠른 스피드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적 개선이 계속되는 것들은 트렌드로 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듯이 뚜벅뚜벅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투자자라면 틀림없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천리를 가는 소걸음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접근해보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의 전문가들의 썰전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식시장의 썰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심층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문자 메시지가 워낙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쭉 흩어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네, 김동석 전문가님 많은 도움 오늘도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여의도 클래스래요. 응원합니다. 네,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신뢰감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심각하고 신흥국 디폴트 곧 증시 영향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짚어봐세요. 라는 의견 저희가 잠시 후에 짚을게요. 오늘 감사해요. 8762님. 네, 정확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시황 설명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원한 방송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전문가들의 표정이 좀 기쁘지는 않다라고 느껴지세요. 근데 워낙 두 분이 신사세요. 막 잘 돼도 막 환호하지 않고 잘 안 돼도 막 우울해하시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 점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저희 김노소 전문가가 얘기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얘기한 일에 지금 30% 넘는 수익을 가도 중입니다. 좀 짚어볼게요. 수익 좀 실현할까요? 사실은 그 카톡방이나 유료방에서는 어저께 입절을 해드렸어요. 어저께 입절을 해드렸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또 이슈적으로는 아직 더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랐잖아요. 빠르게 오른 거는 뭐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거의 뭐 N자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고점 부분에서 한번 눌리거든요. 눌리게 되면 또 고통스러워서 사실 입절을 어저께 거의 다 해드렸어요. 거의 다 해드렸고 다만 이제 방송에서는 입절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일단 6,400원까지 목표치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네,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들고 있다가 약간 눌리면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목표치가 다가가지 않았지만 익절을 실현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오를 때마다 지난번에 제가 진단기 때도 오를 때마다 물량을 좀 털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을 만들죠. 이것도 역시 파동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주면 이익 충분히 실현하면서 시장 대응이 좀 재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절도 유효, 목표가 6,400원도 유효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튜브로도 수익 함께 했다고 감사드린다는 의견 있네요. 자, LF도 살펴볼게요. 단장선 네. 전문가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된장 주식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2020년도는 실적이 2019년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큰 거는 기대하지 말자. 단 하반기 8월 이후부터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주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은 이제 박스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모아 나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0원 수준 1차 목표가까지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짧은 호흡으로 보시면 이거는 의미는 없고요. 보통 3개월 만기, 6개월 만기 적금으로 가서 1년 1차 목표가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2년 만기까지 봤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지수 올라가도 걱정, 빠져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모아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된장주 저희 걱정 없이 좀 쭉 들고 가는 그 전략 나랑 좀 잘 맞다 하시는 분들 LF 좀 주목해 주시고요. 새로운 종목 선정하기가 얼마나 참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할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어떤 겁니까? 김노소 전문가. 저는 SK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SK요. 네. 예. 요즘 이 시장에서 SK 그룹주들이 핫해요. 그중에 이제 SK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는 게 SK가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전염병 대응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미국 생산법인이 선정이 됐어요. 1조 정도가요. 근데 이거 1조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SK 바이오팜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신약을 판매하는데 뇌전증 신약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약으로 직접 보통 기술을 이전하는데 직접 개발해 생산까지 해서 하는데요. 이 회사가 IPO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2조 8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의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네.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치가 충분히 충족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본다면 지금 SK는 덜 충족시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분 평가의 이익도 있을 거고 향후 시장이 바이오 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SK가 요 근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기회를 좀 볼 수 있다. 특히 이 차트를 보면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뭐하고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어떤 차트하고 비슷한가요? 거래소 차트하고 비슷하죠. 지금 SK가 거래소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SK가 가면 갈수록 거래소는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면
거래소는 200일선 돌파하지 못했는데 SK는 200일선 돌파를 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SK가 추가 조정이 없는 한은 갈 확률이 우리나라 거래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월봉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직 올라온 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 맞다면 2018년 1월 달 가격이 33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회가 상당히 있다. 물론 원체 대형주기 때문에 속도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봉상으로는 빠르게 올라오는 그 구간에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종목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이 23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10% 정도 손절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의 손절가를 두고 30만 원을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 30 목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SK 대박난 종목인데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가는 종목이 갑니다. 가는 종목이 가고 왜냐하면 재료가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서 가는 종목이 가니 그 가는 종목에 같이 실어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30, 손절가 20만 원. 네, SK 지주사가 또 모름지기 또 다시 한번 또 주목받지 않을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라는 등등의 의견. 단야 소생 전문가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까요? 저도 어떻게 또 겹치는데요. 예. 저도 이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린 맥락에서 오늘 해당 종목을 가져왔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이제 최근 제약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CDMO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칼티 세포 치료를 위해서 미국의 페프로민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바이젠 주식을 지분을 취득한 바이넥스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수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이넥스는 제넥신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컨소시엄을 해서 6월 초에 임상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개시됐을 때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재무 쪽입니다. 재무 쪽을 보더라도 2020년, 2019년도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맥락을 보였는데 2020년 역시도 실적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한 25% 가까운 영업이익률과 그 다음에 한 15% 가까운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재무와 이슈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짚어볼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했던 부분은 연기금의 매수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넥스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본다면 지금 연기금에서 8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연기금 매수 단가가 평균 가격대가 보면 전반적으로 12,4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12,400원 수준이라면 얘네 평균가 수준에서 매수했을 때는 결국 우리는 안전 마진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타 법인 역시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수급을 본다면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기관 수급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는 것이고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본다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부분은 일단 900일선을 돌파해서 지지받는 모습 때문에 좋아했고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12,1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11,950원을 손절 기준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4,500원에서 14,950원 1차를 여기 보시고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17,000원 수준까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넥스 가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4,700원, 손절가 11,950원. 자, 불기둥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다 있길 바라면서요. 저희 오늘 공개 방송 김농섭 전문가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거예요? 아까 가져왔던 코스닥 700 돌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섭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을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388님, 깜깜한 바닷가에 등대처럼 투자에 큰 도움되는 꼼꼼한 시황과 기업 분석이 알토란 같은 넘버원 경제방송입니다. 1시간이 벌써 감? 그러네요. 좌파우파 홍단파님. 저희 시청자 질문 킵해놨다가 내일 꼭 저희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오늘 김동섭 전문가와 단양학생 전문가와 아쉽지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